부동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세요.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 오늘은 층간소음의 문제의 원인과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층간소음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감사원에서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간을 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입주 예정인 수도권에 소재한 LH, SH공사의 공공아파트 126가구와 민간건설사의 65가구를 합하여 총 191가구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96%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소음 차단 등급보다 실제 등급이 낮다고 발표된 것입니다. 이 중에 60%인 114가구는 아예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시공을 할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되는 자재를 써서 바닥 충격음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막상 시공해 본 결과 100개 중에 4개만 그 성능이 구현된 것이고요. 나머지 96개는 그 성능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100개 중에 60개는 아예 최소 성능도 구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층간소음제 시공은 사전 인정, 시공, 사후평가까지 총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감사원에서 이번에 이 3단계 과정 모두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인 사전 인정 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2014년도에 도입한 이 제도는 시공하기 전에 LH나 건설기술연구원의 층간소음 차단 성능 시험에 통과한 바닥 구조로만 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들은 자기네들이 설계해둔 도면보다 더 두껍게 제작된 시험체로 이 시험에 인증을 받거나 안에 들어가는 완충제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서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고 실제 시공에서는 그것보다 저급한 자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사기친 거예요. 시험체로 인정받는 거는 그냥 사전 인정만 받기 위해서 시험체만 좋은 걸로 쓰고 나중에 시공할 때는 그 성능에 미치지 못한 그냥 자재를 마구마구 써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국민 사기입니다. 사기. 이 단계를 볼 때 시공 전에 이렇게 층간소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으면 이후에는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그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을 해서 시공을 제멋대로 한 겁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서 건설 현장에 이런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마다 층간소음에 관련된 민원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폭행, 살인, 방화 등 흉악범죄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이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집 사는 사람이 위층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천장에 우퍼를 달아놓고 귀신 소리, 곡 소리 이런 거를 막 24시간 틀어놓는 그런 사례도 많이 보셨죠? 시중에서는 이런 이 층간소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해결 전용 우퍼를 팔고도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정해진 기준대로 잘 만들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책임은 책임이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다 지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벽식 구조, 또 하나는 기둥식 구조입니다. 층간소음이 적은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기둥식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파트 바닥 구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벽식 구조는 기둥이 없이 이 바닥의 무게를 내력 벽으로만 지지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 아파트들 대부분은 다 벽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같은 벽식 구조에서는 바닥에서 울리는 소음과 진동들이 그대로 접점이 많은 벽을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발생되는 이런 층간소음들이 아래층으로 이 벽을 통해 그대로 다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둥식 구조는 바닥을 기둥으로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보로 연결되어서 안전하게 이 바닥을 지탱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둥식 구조에서는 위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들을 그대로 벽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볼을 통해서
그리고 기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의 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소음이 전달되는 정도가 낮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기둥식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1.2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둥식 구조로 건설을 하면요, 벽식 구조에 비해 시공비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층고가 이 보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벽식 구조보다 더 높게 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층 상업용 빌딩이나 백화점 등과 같은 판매시설, 그리고 일부 고급 주상복합에서만 이런 기둥식 구조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아파트 구조도 벽식에서 기둥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특화 구조 설계로 기둥식 구조를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방배 그랑자이가 이런 기둥식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성수동에 분양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기둥식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파트는 다 벽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층간소음의 70% 이상의 원인이 아이들의 뛰는 소리, 발걸음 소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그 계약하는 집 위층에 아이들이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있다면 피하시는 게 실질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위에서 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복불복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발생 시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이 발생이 되면 위층에 찾아가서 노크하고 좀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윗집에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는 그런 행동들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윗집 이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하기, 문자 메시지로 항의하기,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법적으로 참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윗집에도 찾아가면 안 된대요. 불법이래요, 그것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관리사무소에 일단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피해를 주지 말라고 명시만 되어 있지 어떻게 해결 방안이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에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요, 차음 조치를 공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시고요,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는 소음을 줄이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관리사무소는 큰 힘이 없습니다. 이 재수없게 이상한 입주민한테 걸리면 관리사무소 아저씨들 막 뺨 맞고 난리 납니다. 이런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정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조정 신청 절차가 게시가 되면 이 위원회에서 피신청자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 등의 실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전 합의 권고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당사자들이 좋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되면 합의 종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 듣겠습니까? 안 듣죠. 하지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도 해결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 층간소음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은 계약하시기 전에 위층에 누가 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답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부실 시공을 만든 이런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 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대로 시공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늦었지만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이러한 관리 규정을 강화시키고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걸리고 사람 진짜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거고요. 하루빨리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였습니다. 와우.